자, 나잖아. 못 하잖아. 안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자, 저번 시간부터 분자궤도 함수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수소 끝난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리튬부터 여기 있는 질소까지. 그래서 요 5개 그 뭐냐면은 원자들로 된 이원자 분자에 대한 분자궤도 함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여기에 있는 시그마에 대한 얘기, 파이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알겠죠? 알겠죠? 자, 요때 3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걸 조금 이제 약간 고전적 관점 혹은 화학의 실험적 관점으로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자, 공유결합을 우리가 보통 무슨 결합이라고 해요. 특히나 그거 유기화학 같은데 뭐 같은 데서 루이스 구조 그리고 짝대기마다 무슨 결합 이런 얘기를 해요.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원자가 이렇게 있을 때 짜잔 이렇게 단일 결합만으로 있으면 무슨 결합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시그마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원자가 이렇게 이제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있으면 하나가 시그마인데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되죠? 파이가 되죠? 기억나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상에서 저렇게 이제 짝대기를 그리고 누구한테는 시그마, 누구한테는 파이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뭐 다음에 삼중결합도 있죠. 삼중결합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 개가 시그마고 몇 개가 파이가 되죠? 한 개가 시그마고 두 개가 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루이스 구조 그리고 이런 그 표현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그마하고 파이가 여기에 있는 이 분자궤도 함수 내에서 시그마 파이를 기하학적으로 의미하는 건 맞는데 그 기하학과 별개로 우리가 보통 다루고 있는 루이스 구조나 시그마 결합, 루이스 구조나 이런 루이스 구조 속에서 시그마와 파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 시그마의 형성. 시그마 형성. 그래. 공유결합의 형성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쭉 직선 하나를 그리고 이걸 지축이다 라고 하면 이 지축의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핵간주. 바로 인터 뉴클리어 엑시스라고 했었죠. 기억하세요. 인터 뉴클리어 엑시스. 지축인 인터 뉴클리어 엑시스에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원자가 있는데 그 두 원자의 경우 예를 들어서 뭐 2엽 자, 이렇게 그렸으면 대충 무슨 오비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뭐 p 오비탈이죠. p 오비탈 중에 지축으로 뻗어 있으니까 바로 pz 오비탈일 거고요. 그죠? 자, 그거에 이 pz 오비탈의 무게 중심에 원자핵 a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z축에 또 한번 요렇게 pz 오비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게중심에 b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요 a하고 b는 자, 요거 둘 다 원자핵이란 말이에요. 그 원자핵에 대해서 이때 여기에 짜잔 자, 2라고 쓴 게 뭘 뜻하는 거겠어요? 2라고 뜻하는 게 뭘 뜻하겠어요? 전자겠죠?
그래서 원래 pz 오비탈에 있던 전자, pz 오비탈에 있던 전자가 공유가 되면서 요 A 원자하고 B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공유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어찌 보면 약간이 아니지. 매우 은유적 표현이거든요. 매우 은유적 표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A 원자핵과 B 원자핵과 이 공유 전자쌍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정전기적인 인력이 나타나겠죠. 요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이 나타나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원자핵과 이 전자 사이의 그 쿨롱 인력, 이 화학 결합의 핵심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원자핵하고 이 전자들 간의 쿨롱 인력, 그것이 화학 결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핵과 핵 사이에 전자쌍이 머물게 되는 이런 화학 결합을 앞서 그래프상에서 시그마라 그랬어요? 파이라 그랬어요? 저런 상황을 시그마라 그랬어요? 파이라 그랬어요? 시그마라고 했죠. 시그마. 왜? 이렇게 됐을 때 핵 한 축에 눈을 대고 돌리면 모양의 변형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호작용이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시그마다. 알겠죠? 자, 그것에 대해서 파이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는 역시나 핵 한 쭉 Z 요거에 대해서 파이 결합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짜잔 짜잔. 자, 요게 A 원자, 이게 B 원자인데 지축에 수직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PX 오비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X축은 지축에 수직하죠. 그래서 X축으로 뻗어 있는 PX 오비탈을 그려 보았어요. 여기도 각 원자들의 최외곽 전자가 요렇게 채워져 있겠죠. 보이시죠? 자, 이런 상호작용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서 파이 결합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됐죠? 그리고 이때 정전기적 인력은 또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핵에서 전자하고의 인력. 핵에서 전자하고의 인력이 역시 이렇게 나타나겠죠? 지금 여기서건 노란색 화살표로 쓰고 있는 건 다 정전기적 인력이다. 이렇게 생각토록 해봅시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때 이 녀석을 파이라고 얘기했던 그 근거는 뭐였어요? 이걸 왜 파이라고 구분한다고 했어요? 핵간 축에다가 눈을 대고 돌렸을 때 이미지가 변하기 때문에 파이 결합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기억나죠? 자, 그런데 그런 식의 그 수학적이거나 기하학적인 구분으로 시그마 파이를 구분하는 거 말고 어떤 그 상호작용 측면에서 혹은 화학 결합력 측면에서 시그마하고 파이를 구분해 볼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은 이해를 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 1. 첫 번째 1. 자, 결합 전자 쌍이 핵간축 영역에 머물 때 시그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호작용이 시그마라고 그랬어요? 이런 상호작용이 기하학적으로 시그마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결합전자가 어디에 많이 맺혀 있냐면 A 원자핵과 B 원자핵 사이, 무슨 말 나겠어요? 이 핵간축 영역에 이 결합전자가 오래 머물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합전자와 원자핵 사이가 가깝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만큼 인력이 커지겠죠. 이게 시그마 결합의 가장 그 뭐냐면은 그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결합 전자쌍이
어떻게 되느냐? 핵간축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걸 결합력 측면에서 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전자가 px 오비탈에 원래 있던 거라서 이 핵간축 언저리보다는 핵간축에서 벗어나서 존재하게 돼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합 전자와 원자핵 사이가 어디까지나 멉니다. 그리고 멀기 때문에 인력은 작아진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핵하고 전자 간 사이가 상대적으로 어디까지나 시그마하고 파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그마하고 파이를 비교하는 거니까 핵하고 전자 사이가 가깝다. 그래서 인력이 크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핵하고 전자가 멀다. 멀기 때문에 인력이 약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보통의 시그마와 파이를 대강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이 그림으로도 뭐 되게 뭐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체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세 번째 파이보다 시그마가 더 스트롱거 라는 얘기입니다. 파이 결합보다 시그마가 더 강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파이보다 시그마가 더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파이가 반응성이 더 큰 거예요. 자, 반응성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성격이에요? 변하는 성격이에요? 변하는 성격이죠. 그럼 원래 강하고 단단한 게 잘 변하겠어요? 약한 게 잘 변하겠어요? 약한 게 잘 변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화학결합에서 화학 반응은 시그마가 아니라 파이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2학년쯤에 유기화학 했었던 거 기억나요? 유기화학. 그래서 예를 들면 유기화학 반응 중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탄소 탄소 이중결합 이렇게 있고 네, 예전에 이런 거 막 시험에 많이 나왔죠. 자, 이런 간단한 유기분자 있잖아요. 보이세요? 그럼 여기가 이중결합 있으면 하나가 뭐고 하나가 뭐란 얘기겠어요? 하나가 시그마고 하나가 파이란 얘기잖아요. 여기다가 Br2 첨가 반응 시킨다. 그럼 뭐 만들어졌었어요? Br2 첨가 반응 시킨다. 그럼 뭐 만들어졌었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반응이었잖아요. 이 Br2가 이중결합이랑 어떻게 돼요? 요 사이에 샥샥 결합이 되죠? 첨가 반응이 되죠? 그래가지고는 이때 뭐 이게 첨가라는 말을 또 썼었고요. 그러면 자, 탄소 기존의 슈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브로마이드가 쫀쫀 이렇게 붙고 탄소하고 탄소는 단일 결합으로 바뀌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단일 결합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시그마라고 했죠.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원래 기존에 있었던 시그마하고 파이 중 당연히 전후를 보면 시그마가 변하는 거예요? 파이가 변하는 거예요? 파이가 변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유는 시그마 결합의 결합력이 더 세서 화학 반응이 파이에서 일어나서 그렇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쓰시고. 자, 쓰셨습니까? 써. 그 다음. 네 번째. 그래서 MO상에서 파이 본딩 보다 시그마 본딩이 보통 더 안정합니다. 자, 안정하다는 얘기는 그것을 잘 유지한다는 얘기입니까? 변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정하다는 얘기는 반응성이 작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시그마가 반응성이 작단 말이에요. 반응성이 작으니까 에너지 준위상에서 시그마 본딩을 더 안정하게 그린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의 리튬 2부터 N2까지 자, 시그마 본딩이 어디 있어요? 이거죠? 파이 본딩이 어디 있어요? 여기죠? 그래서 시그마하고 파이 본딩 중에 누가 더 안정하다고요? 시그마가 보통 안정하다고 했죠? 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명심할 거 그런데 항상 그런데 다음에 답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다음에 항상 중요한 말이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역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당연히 요거 이게 어떠냐, 이게 역전이 된 거냐 뭐 아니냐에 대해서 문제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데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분자에서는, 다른 몰리큘러 오비탈에서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왜 저렇게 역전되느냐는 조금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고, 어쨌건 지금 여기가 원래 보통 다른 경우들보다는 다르게 역전돼 있는 거다라는 걸 인식하고 하겠죠. 그 다음 MO상에서 파이 엔타이 본딩보다 시그마 엔타이 본딩이 항상 더 불안정합니다. 항상 더 불안정합니다. 자, 쓰시고. 자, 썼습니까? 네.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지금 시그마와 파이의 엔타이 본딩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게 시그마 엔타이 본딩이고 이게 파이 엔타이 본딩이죠. 자, 지금 누가 더 불안정해요? 시그마 엔타이 본딩이 불안정하죠? 이거는 다른 애들도 그래요. 알겠죠? 이거는 항상 보통 그러듯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뭐가 됐건 간에 파이보다 시그마가 더 큰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결합성도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별로 안 친하던 사이에선 서로 미워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의 무관심에 가까우니까. 근데 어떤 경우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원래 엄청 친하고 사랑했는데 그게 틀어졌을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네. 그래서 한강 작가가 막 감동을 받았다는 그 누구? 그게 악동 뮤지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가사를 보고 뭐냐면은 한강 작가가 펑펑 울었다는 하여튼. 네.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다른. 그래서 뭐냐면 그런 점이 한강 작가가 좋은 거죠. 왜냐면 한강 작가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진짜요? 네. 나보다 한 대여섯 살 더 많으신 분이에요. 예, 나보다 그러니까 90년 초학번이라서 나보다 한 서너 살 더 많으신 분인데 근데 악동 뮤지션은 예를 들면 여러분 또래잖아요. 여러분보다 한 몇 살 정도 조금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50 중반 아줌마가 악동 뮤지션의 음악에 공감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은 그 나이가 들었음에도 이게 현실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 여러분들에 대한 감각이 있는 작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인터뷰에서 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으신 분일 수 있다. 네, 하여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나. 그래서 어떻게 된다? 원래 사이가 좋은 만큼 틀어지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 이거죠. 여러분 잘 봐요. 봐요. 요놈의 전자는 핵간축 영역에 있는 거죠. 아니, 이 파이가랍 전자는 이 전자가 핵간축 영역, 이 전자는 어쨌건 원래 px 오비탈에 있던 전자잖아요. 그럼 얘가 화학결합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전자 입장에서는 얘가 얘 안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우연찮게 이런 배치에서 핵하고 전자 간 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게 이 화학결합 전자에서도 얘가 없다고 하면 이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자가 위에서 요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놀라웠게도 이 전자가 하필 여기 배치되면 이 전자가 여기 배치되면 이 핵하고 이 전자 사이에 인력이 생기겠죠. 그 인력 때문에 전자가 많이 여기 배치되면 A하고 B는 원자 핵 간 거리가 멀어질 수 있겠어요? 가까워지겠어요? 자, 전자가 여기 있으니까 A 원자핵하고 B 원자가 가까이 뭉쳐 있는 거지. 요렇게 인력, 요렇게 인력. 그런데 이 전자가 만약 여기 배치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전자하고 이 원자핵하고 인력이 생기면 이 원자핵하고 이 원자는 멀어질 수 있겠어요?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되려 찢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그마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는 원래 그 전자 배치가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화학 결합을 유지할 수도 있고 화학 결합을 찢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시그마에서 N타입 본딩이 나타나면 그 강도도 더 강해진다. 아시겠죠?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안정한 만큼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N타입 본딩이 시그마에서 불안정해지는 건 이건 변함이 없어요. 알겠죠? 이건 언제나 그래. 알겠지? 근데 지금 여기가 좀 이상해진 거다 이런 말이지. 되십니까? 됐죠? 자, 썼어요? 썼죠? 자, 그 다음. 중간에 지운다. 중간에 지운다. 줄게요. 지우자. 슥슥슥슥. 지우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왜? 다음 주에 학교 오실래요? 토요일에 다음 주에 뭐요? 다음 토요일에 창의 체험도 해요. 선생님 아, 자녀분이랑
그날 내가 수업이 4개가 있어가지고. 오. 경과 나오나요? 예, 그렇죠. 다음 주에 경과가 나와가지고. 그래. 그러네. 경과가 좋아요? 경과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죠. 여러분이 좋죠. 거짓말. 여러분이 좋습니다. 경과 앞에서 아니, 여러분이 좋습니다. 박진이 없지. 여러분이 좋습니다. 네. 한답 수업 잘. 여러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습니다. 경과 앞에서는 경과가 더 좋다. 아니 그냥 학생들이 좋은 거지. 학생들이 좋은 거. 네. 자, 이거 어찌 얼마나 좋으면 내가 수원 사는데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랑해요. I love you. I love you. 네. 그리고 그거 내가 그거 이번에 이 분자기도 하면서 책 못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책 못 받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알겠어요 여덟 오케이 여덟 개. 네, 지분에서 나중에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자, 잘 보세요. 둘째는 파이. 여보세요, 파이는 이게 잘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을 막 얘기하잖아요, 화학 결합에서는. 근데 이게 전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파이 결합은 상당히 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냥 파이 결합이 막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느냐? 파이 결합이 나타나는 것만 배워서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파이 결합이 나타나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파이 결합 한번 보면 어디서 많이 나타났었냐면 짜잔 보이세요? 뭐 아니면 요런 거 보이세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파이 결합을 만났죠. 그러면 이때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바로 이주기 원소들이에요. 바로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건 이주기 원소에서 주로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사실 주기율표에는 이주기 원소가 많아요. 사실 전체 주기율표에서는 이주기 원소가 사실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죠? 이 주기율표가 7주기까지 있는데 7주기까지 하면은 막 있는데 2주기는 뭐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주기 원소에서 주로 일어나는 게 파이 결합이기 때문에 전체 주기율표에서 나타나는 화학 반응에서 화학 결합에서 파이 결합은 이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공교육 과정에서는 우리가 5주기, 6주기 이런 화학에 대해서는 공교육 과정에서 잘 배워야 안 배워요? 그러면 안 배우고 우리가 2주기 원소 사이의 화학 결합만 우리가 주로 배우잖아요. 그 2주기 원소의 화학 결합으로 주로 구성된 학문 체계를 또 뭐라고 해요? 이런 화학 결합만 주구장창 나오는 화학 연결 뭐라고 해요? 유기화학이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예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캐터고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는 이런 애들만 막 주야장천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기화학 같은 것만 한 학기 듣게 되면 아이고 우리 우주의 파이 결합이 맨날 나타나는구나.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파이 결합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것만 따로 모아서 계속 배워왔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준탕이 알겠니? 알겠죠? 그래. 주상이 이번에 시험을 잘 쳤어요. 그런 거예요? 준탕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잘. 그래요? 그래도 그냥 준상이 존재 자체로 고마워요. 네. 그래.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주기 원소 사이에서 파이 결합이 일어나는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파이 결합은 핵 간 거리가 매우 가까울 때만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된다? 결합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게 이제 뭔 말이냐? 자, 예를 들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보이세요? 보이죠? 자, 여러분, 산소는 몇 쪽 원소임? 16쪽 원소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옥텟 만족하나요? 자, 이렇게 되면 옥텟 만족하나요? 오, 잘 만족하죠. 그리고 이런 식의 루이스 구조 여러 번 본 적 있나요? 자주 본 적 있죠? 이때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자, 황은 몇 쪽 원소예요? 16쪽 원소죠? 이렇게 그리면 옥텟 만족해요? 만족하죠? 그래서 상황은 매우 유사히 보이는데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요? 이런 거 본 적 없죠? 왜?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본 적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왜 얘는 되는데 왜 얘는 안 되느냐? 산소는 몇 주기 원소예요? 얘는 2주기 원소죠? 황은 몇 주기 원소예요? 3주기 원소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3주기 원소는 이미 2주기보다 원자 크기가 어때요? 원자 크기가 크죠? 원자 크기가 큰 만큼 결합 길이가 길겠어요? 짧겠어요? 결합 길이가 롱거, 더 길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3주기 원소만 되더라도 서로 간에 뭐가 아주 어렵다? 파이 결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뭐 불가능하다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그마 결합은 이루어지기만 하면 핵하고 전자 간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 결합은 원래 멀거든요. 원래 먼 상태에서 A하고 B 핵 간 거리가 더 멀어졌다고 쳐봐요. 더 멀어지면 그 원자핵과 이 전자 사이 거리는 더더욱 멀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주기 원소 사이에서만 주로 파이 결합이 이루어진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산소. 산소가 관여하게 되면 이게 또 묘하게 파이 결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저쪽에서는 루이스 구조 공부하고 있는 거 알죠? 루이스 구조. 루이스 구조하고 이제 결합, 뭐 분자 구조적 문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저번 주에 했던 것 중에 바로 황산의 루이스 구조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황산 음이온에 대해서. 그거 루이스 구조 그리는 거 기억나요? 자, 한번 그려보면 짜잔. 자, 이 분자 이름이 뭐예요? 황산이죠? 황산. 얘 루이스 구조 이렇게 그리는 거 알아야 되겠죠? 이런 건 시험에 너무 많이, 진짜 많이 나오니까. 자, 하나 더 그려볼게요. 혹시 여러분 짜잔.
이런 것도 본 적 있나요? 얘 이름은 인산이죠. 자, 인산 사실은 무슨 학문 배우면 맨날 나와요. 생물학 배우면 맨날 나오죠. 왜냐면 생명의 주요 구성 성분 중에 인산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죠. ATP에도 관여하고요. ATP 할 때 P가 인이죠. 포스페이트, 요 음이온을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DNA에도 그 염기 사이에 DNA도 이렇게 껴들어 있고, 뭐 굉장히 유명한 녀석인데. 왜? 뭐 경현이가 생물 1등이라고요? 지원이가 생명 1이라는데요. 아, 생물 1등이에요? 진짜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지원이 막 그때마다 자고 있는데 네. 생물 2등이다 이거. 레전드. 아, 그래? 레전드 보시는 거. 그래요. 자, anyway.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 황, 여기에 있는 인, 둘 다 몇 주기 원소예요? 인과 황은 몇 주기 원소예요? 3주기 원소죠? 아까 파이 결합은 보통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2주기 원소에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하고 황은 어떻게 된다? 3주기 원소인데도 지금 루이스 구조에서 이중결합 막 그리고 있죠? 네. 보이세요? 그게 뭐 때문이다? 여기에 샨쇼 이것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럼 여기서는 이중결합을 꾹꾹 그리느냐? 자, 샨쇼는 전기 음성도가 커요, 작아요? 전기 음성도가 크죠?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뜻의 형용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박수! 오, 좋아요, 현쇼. 저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 음성도는 영어로 뭐예요? 성도는 이게 끝이 도로 끝나니까 이게 명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품사가 명사잖아. 그래서 명사인데 그걸 영어로는 일렉트로네가티비티 ty로 끝나면 품사가 명사라고 하겠죠? 이게 전기 음성도. 그런데 얘를 형용사로 바꾸면 뭐라 하세요? 형용사로 바꾸면 일렉트로네가티브. 이게 일렉트로네가티비티의 형용사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형용사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 음성도가 뭐한? 이 형용사의 뜻은 뭐? 전기 음성도가 큰. 아시겠죠?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예요. 외우세요. 알겠죠? 이거 영어 모르겠다고 막 찡찡찡 하지 말고 또 외우세요. 알겠죠? 알겠죠? 아, 영어를 잘했지. 근데 여러분 학교 커리큘럼상 영어를 안 배우는 학교도 있나요? 학기도 있나요? 안 배우진 않는데 시험은 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절대평가. 저번 학기부터 이번 학기도 절대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 그래, 하여튼. 근데 그 덕분에 어. 성적이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저는 항상 영어가 네. 성적을 바닥을 찍었어요. 아, 그래요? 하여튼 영어 열심히 하시고. 주영이 영어 잘해요? 주영이 영어 잘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anyway, 자 보자. 그래서 일렉트로 네가티브의 뜻이 뭐라고요? 전기 음성도가 큰. 아시겠죠? 자, 그러면 누가 전기 음성도가 크겠어요? 당연히 산소.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커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주변 결합 전자를 이 산소는 밀어내겠어요? 끌어들이겠어요? 끌어들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합 길이가 커지겠어요? 짧아지겠어요? 짧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이 산소가
여기 있는 결합전자를 끌어들여요. 그러면 결합전자 너머에 다른 원자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걔도 정전기적 인력으로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는 전자를 끌어들이는데 전자하고 인력이 있는 요 원자핵은 전자쌍 사이 인력에서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산소가 관여하는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결합거리가 가까워져서 이주기 원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처럼 파이 결합이 종종 나타날 수 있어요. 알겠죠? 뭐라고요? F라뇨? F는 이중결합을 이루겠어요? 이중결합을 이루지 못하겠어요? 플러리는 이중결합을 이루지 못하겠죠. 왜? 최외곽 전자가 7개니까요. 단일 결합하면 옥텟을 만족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 내용에 해당하는 건 그래서 오직 전 우주를 뒤져도 산소뿐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되십니까? 네. 그 다음 파이 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 번째 바로 전이 금속과 리간드 사이의 공유결합에서 공유결합이란다. 배위결합에서 파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말이 또 하나 나왔냐면 배위결합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예전에 배위결합 한번 배웠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학교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다 주는. 배위결합 관련해서 디오비탈 갈라짐 뭐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이렇게 디오비탈이 이렇게 막 2개, 3개 갈라지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이 또한 이번 시험 범위일 거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거 아마 여러분들 거의 다 까먹었을 텐데 이때 금속하고 리간드. 자, 리간드가 뭐였어요? 바로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는 비금속 화학종이었죠. 그래서 금속한테 비공유 전자쌍을 줄 수 있는 녀석을 리간드라고 하는데 그 리간드와 금속 사이에 벌어지는 결합을 배위결합이라고 했고 그 배위결합 형성에서 뭐가 나타난다? 파이결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결합은 누구와 함께 나타나느냐? 바로 스트롱 필드 리간드가 있을 때 파이결합이 나타납니다. 스트롱 필드 리간드란 말 기억해요? 우리말 번역? 강한장 리간드. 알겠죠? 아마 이때가 2학년 1학기 때인가 뭐 그럴 건데 한 1년 전 넘네요. 무슨 말 되겠죠? 네. 아, 그럴 때가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배위결합이 일어나는 때의 파이결합은 나중 저 배위결합 화학을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저때 파이결합이 일어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도록 하시고 됐습니까? 네. 자, 말 쓰세요. 다 썼어요? 네. 썼죠. 고다음 고다. 3번. 지운다. 지우자. 진짜 나왔어. 3. 머리가 나빠서 갑자기 갈라고. 자, 그 다음 또 무슨 얘기가 추가돼야 되겠어요?
그 다음 또 무슨 얘기가 추가돼야 되겠어? 혼성은 믹싱. 자, 그 다음은 무슨 얘기가 추가돼야 되겠어? 자, 논리구조상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요. 아 지금 논리 구조가 비어서 안 그래도 불편한 거 하는데. 완전 다르네. 자, 뭔가를 뭐가 좀 빼먹고 넘어갔잖아요. 아까 그거 아니에요? 뭐? 얘기했는데 뭘 빼먹고 넘어갔냐고요? 논리적으로. 바로 봐. 이거요. 주목.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목 안 했구나. 자, 보통은 누가 더 안정하다고요? 이게 더 안정해야 되는데 이게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밑에 있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이거 시험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 왜 그런지 논술을 하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그렇죠? 나와요 저희 시험. 네, 무조건 나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죠? 나옵니다. 정답은 뭐다? 얘가 원래 이래야 되는데 역적되는 이유는? 이유를 쓰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된다? XP. 딱 한 줄만 쓰면 돼요. SP 믹싱이 크다. 끝. 알겠죠? 그 한 줄만 쓰면 돼요. 알겠죠? 그럼 점수 다 받아요? 네, 정말이에요. 진짜요? 네. 그 한 줄만 쓰면 돼요. 그 한 줄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줄을 외우면 득점인데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알겠죠? 믹싱이 크다. 뭐면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SP 믹싱이 뭐냐? 첫 번째 1. 첫 번째 1. EP와 EPZ. EP와 EPZ 사이에도 시그마 인터랙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쓰시고. B가 X와 Z 다 말하는 거죠? 역시 과학일 때는 S. 미안.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이 그려진 그래프에서 시그마가 어디 있어요? 시그마. 여기도 시그마가 하나가 있고 여기도 시그마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시그마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시그마예요? 누구와 누구를 이용한 시그마예요? 이 시그마는 저 이해. 진짜. 순간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ES가 어디 있어? ES. 네, ES. 자, 다시 한번 지용아. 이 시그마는 누구와 누구의 선형조합의 결과예요? 크게 뭐? 그렇지. 요 점선을 따라가면 된다고 했죠? 여기로부터 점선이 이렇게 뻗어 있기 때문에 얘는 요 놈과 요 놈의 선형조합의 결과라고요. 그래서 이 시그마는 ES 오비탈과 ES 오비탈의 선형조합의 결과. 알겠죠? 준탕이 알겠니? 됐죠? 그래.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시그마는 누구와 누구의 선형조합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선형조합이에요? 색깔만 봐도 PZ와 PZ의 상호작용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는 SS 사이의 시그마 결합, PZ와 PZ 사이의 시그마 결합만 그린 건데 사실 그림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시그마 결합도 가능하냐면 이거하고 요거. 무슨 말 알겠어요? 이 ES하고 요 EPZ 사이에 시그마 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요 에너지 도표에서는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상호작용이 그려져 있다, 안 그려져 있다? 지금은 안 그려져 있다고. 안 그려져 있는 이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지만 어쨌건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뒤에서 배울 구조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ES하고 EPZ를 우선 그려야 되겠지? 자, 이걸 무슨 축? 핵간축. 핵간축을 보통 XYZ 뭐로 잡고? Z. 자, 그럼 이렇게 둥그렇게 그리면 뭐니? 바로 ES 오비탈. 자, 그리고 무게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무게중심에서는 원자핵이 있죠? 그 원자핵은 A라고 하자. 오진스 오케이? 그 다음 여기가 Z축인데 Z축으로 뻗어 있는 P 오비탈을 무슨 오비탈이라고 해? Z축으로 뻗어 있는 오비탈을 뭐라고 그래? PZ라고 하지? 그럼 여기에서 8 요렇게 있는 거는 EPZ일 거야. 그죠? 그러면 요 무게중심에는 누가 있어? 요 무게중심에는 누가 있어? B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A 원자의 ES와 B 원자의 EPZ 사이에 요런 오비탈 겹침과 혹은 선형조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죠? 자, 그럼 이때 S 오비탈은 표면 함수값 부호가 뭐야? 표면 함수값 부호가 플러스지. 그런데 P 오비탈은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는 뭐야? 마이너스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플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타날 수도 있고. 맞습니까? 즉 이 안에서 이 겹쳐지는 영역에서 보강 혹은 상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보강이 일어날 때를 뭐라고 불렀고요? 본딩. 상쇄가 일어날 때를 엔타이 본딩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ES하고 EPZ 사이에 보강 상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뭐가 파이 결합이 아니 시그마 결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되십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 인식했어요? 인식했죠? 그 다음 자, 여기 씌운다. 여기 줄게요. 줄게요. 지우사 쑥쑥쑥쑥 지우사 쑥쑥쑥쑥. 자,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원래의 AO 끼리가 에너지적으로 비슷할 때 LCAO를 통한 MO가 나타나고 유효하고 공유 결합이 됩니다. 공유결합이 형성됩니다. 자, 사실 얘는 이게 계산 결과입니다. 계산 결과라는 말의 뜻은 뭐겠어요? 계산 결과라는 말의 뜻은 뭐겠어요? 외우란 얘기. 이 내용을 외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코딩에서 슈퍼컴퓨터를 돌릴 리는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저 사실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원자 오비탈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함수로 두고 걔를 변수로 두고 나타나는 그 분자기도 함수를 함수로 둔 다음에 변수와 함수 사이의 관계를 수리적으로 조사를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엄청난 계산을 통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너무 이게 뭐냐면 그냥 계산 결과니까 외우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짜잔 요걸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이때 NaCl은 어떻게 되냐면 Na와 염소의 최외각 어타믹 오비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아주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왜 큰지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 뭐냐면은 최외각 오비탈 에너지준이 비교한 것들을 봐도 큰 차이가 나요. 그럼 물론 크다 작다는 상대적이니까 뭐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Na와 Cl은 그래서 공유 결합이 된다 안 된다? 공유 결합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NA가 1 플러스 CL이 1 마이너스의 이온 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또 예를 들면은 그 뭐냐면 저번 주부터 하고 있는 게 이온 결합성, 공유 결합성 이런 얘기 또 저기 어반 브릭스에서 하고 있거든요. 기억나죠? 자, 어떤 화학 결합은 이온 결합성이 더 크고 어떤 결합은 공유 결합성이 더 크잖아요. 그거에 대한 구분이 사실은 저거예요. 그래서 결합을 이루려고 하는 두 원자 사이에 원래 원자 오비탈 사이 에너지가 클 경우 분자가 궤도함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이온이 돼서 이온 결합성이 50% 이상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면에 두 원자 오비탈 사이 에너지가 가까울 경우는 어떻게 된다? 분자 궤도함수를 이뤘을 때 본딩이 크게 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공유 결합을 이루고 이럴 때는 이온 결합성이 50% 미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잘 봐요. 여기에 나타나는 잘 봐. ES와 ES 사이의 시그마 이런 파이가 이런 식의 몰리큘러 오비탈이 잘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잘 안 형성되겠어요. 이 ES와 ES는 이런 식의 시그마 결합의 선형 조합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매우 잘 되는 거예요. 왜? 매우 잘 되는 거예요. 왜? 아예 같으니까요. 같다는 얘기는 에너지 차이가 크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차이가 없는 AO끼리 MO를 굉장히 잘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아예 이 말은 다시 쓰면 뭐냐면 에너지 차이가 없을수록 LCAO, MO가 잘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시그마도 누구와 누구 사이의 선형조합이에요. 요 시그마도 누구와 누구 사이의 선형조합이에요. 요 Z하고 요 Z 사이의 선형조합이잖아요. 그럼 이 둘 사이의 선형조합은 잘 된다는 얘기,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잘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에너지 차이가 없으니까요. 지금 이 원자하고 이 원자가 화학적으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준이 이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가 같으니까 차이가 없으므로 시그마가 됐건 사실 파이가 됐건 분자궤도 함수를 잘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속성상 아무리 원자가 같아도 똑같은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리튬 뭐 붕소 탄소 질소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동일한 원소라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ES하고 EPZ는 에너지가 같아요, 달라요? 에너지가 다르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르기 때문에
사실 시그마 인터랙션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강도가 의미 있을 정도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의미 없을 정도로 약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같으면 확실히 나타난다. 아예 같으면 확실히 나타난다인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나타난다고 치더라도 이게 영향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걸 고려하는 개념이 바로 SP 믹싱이에요. 믹싱이라는 말 뜻이 LCAO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LCAO를 뜻하는 거라고. 그런데 누구와 누구 사이 LCAO? ES와 EP 사이의 LCAO. 아시겠죠? 되십니까? 됐죠? 그런데 지금은 자 여기서의 지금은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기서의 지금은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요겁니다. 리튬부터 질소까지 아시겠죠? 리튬부터 질소까지 지금은 원자 번호가 몇 번에서 몇 번까지인 거죠? 3번에서 7번까지인 거죠? 리튬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3번. 질소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7번이죠? 지금은 원자 번호가 작아서 자, 원자 번호가 작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겠어요? 누구에 비해서 작다는 얘기겠어요? 1.3에 비해서 작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지금 1.2잖아요. 1.3에서 다른 얘기를 할 건데 걔들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원자 번호가 작아서 ES 전자에 대한 핵의 Z 이펙티브가 뭔가요? 유효핵전하죠? 이게 작고 그러다 보니 ES와 EPZ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리튬에서 질소까지는 요놈하고 요놈이 그렇게 크게 벌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뒤에서 할 1.3에 비해서는 요놈하고 요놈이 좀 가까운 편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가까울수록 분자기도 함수를 안 이룬다 그랬어요? 잘 이룬다 그랬어요? 분자기도 함수를 잘 이룬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SP 믹싱이 큽니다. 알겠죠? 지금은 SP 믹싱이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크고 그래서 결국 시그마와 파이 본딩이 역전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설명 방식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잘 보세요. SP 믹싱이 크다라는 게 선용조합이 잘 된다는 얘기죠. 왜? 얘하고 얘가 에너지 차이가 가까워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시그마 결합이 이거하고 요거 사이에서만 일어나고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서만 일어나야 되는데 의도치 않게 얘하고 얘 사이가 일어난다라고 쳐버리면 계산 결과 얘가 여기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사실 리튬하고 질소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코딩을 할 때 에너지 준위 코딩을 할 때 얘하고 얘 사이에 시그마 인터랙션을 코딩해서 빼버리면 얘가 밑으로 내려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코딩을 해 넣을 때 슈퍼컴퓨터에 이제 단말기에 코딩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 준위 구하라고. 그 코딩에서 얘하고 얘의 상호작용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뒤집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전에 코딩을 넣을 때 어떤 가정을 하고 코딩을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그 뭐냐면은 답은 이렇게 역전되는 이유가 SP 믹싱이 크다라고만 말을 쓰면 그만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장황하게 뭐가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결론은 답이 이거야. 이거만 쓰면 돼. 그냥 이거 딱 이거만 쓰면 돼. 알겠죠? 이거. 그래서 왜 저 경우 시그마 본딩이 불안정하냐? SP 믹싱이 커서. 알겠죠? 불안정하다기보다는 덜 안정하냐? SP 믹싱이 커서. 그 얘기만 답안지에 쓰시면 돼요. 얘를 더 이상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코딩을 통한 계산의 결과이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쓰시면 그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역전이 되는 경우다 라고 꼭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있죠?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워. 그림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뭐? 뭘 몰라요? 아, 그 문제요? 잠깐만요.